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유지영입니다. 오늘은 멘텍 솔루션의 이진현 상무님을 모시고 벤더 락인 프리 컨테이너 플랫폼 아코디온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멘텍에서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멘텍에서 오픈 플랫폼에 대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진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해 많은 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사실 그 이진현 상무님 하면 멘텍 솔루션의 아코디온과 함께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벤더 종속성 탈피라는 이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께서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배포, 운영을 위한 인프라의 진화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을 의존성으로부터의 탈피라고 평소에 강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과거 이제 제가 처음에 사회 첫 발을 내딛는 게 90년대인데 예.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프레임과 유닉스 시절이었었죠. 그때는 이제 하드웨어와 OS와 소프트웨어를 원밴더에 많이 종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속성이 굉장히 많이 심화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뭐 윈도우즈나 리눅스 OS가 중심이 되면서 x86으로 플랫폼이 바뀌면서 하드웨어 종속성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이제 OS로부터 종속성은 벗어나지 못한 이제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과 OS로부터의 종속성도 벗어나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IT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X86의 대중화로 하드웨어로부터의 독립성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OS의 종속성은 계속됐죠. 맞습니다. 사실 리눅스 버전만도 수십 가지가 넘고요. 그러다가 하드웨어를 추상화하는 혁신 기술인 버추얼 머신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S와 VM의 하이퍼바이저 종속성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그 유명한 빌드 원스 런 애니웨어 컨테이너와 도커가 출연을 했습니다. 솔로몬 하이크가 2013년인가요? 처음으로 도커 컨테이너 개념을 대중 앞에서 발표한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도커 런 명령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그러니까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하고 헬로 월드를 출력했던 장면인데요. 그때 박수와 환호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아마 상무님도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도커를 처음 접한 게 2014년이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어떤 특정 플랫폼이 바뀔 때마다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수정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커라는 것을 한번 그때 접하게 됐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이 아닌 다른 플랫폼에도 응용 프로그램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기를 저희가 맛본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컨테이너 도커의 출현은 정말 유레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근데 사실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유레카였는데 너무 이제 널리 알려지지도 않고 개념 자체를 너무 이제 모르고 생소하다 보니까 퍼지는 데는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 도커의 출현으로 사실은 버그도 개발자들이 이제 수고도 좀 많이 줄었죠. 맞습니다. 버그도 줄고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가 또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QA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2014년 구글이 쿠버네티스 프로젝트를 발표를 합니다. 2015년 쿠버네티스 1.0을 오픈소스로 발표하고요. 또 관리재단이 CNCF를 창립하고 또 기증을 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종속성과 의존성으로부터의 탈피와 해방이었고요. 맞습니다. 이 지점은 컨테이너와 도커도 사실은 동일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의 존재는 당시 미약했고 또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대세가 되리라고는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레드햇이 이른바 신의 한 수를 두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레드햇이 이제 오리진이라는 회사를 2015년, 14년 뭐 그때쯤 아마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었는데 당시 오리진을 인수했을 때는 이 오케스트레이션이 오리진에서 개발했던 기어라는 툴을 가지고 오케스트레이션 했었는데
이 레드햇이 이제 CNCF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내놓자마자 예, 예. 2016년 되면서 이걸로 교체를 합니다. 예, 예. 예, 그다음 엔진을 교체하면서 2017년도에 오픈시프트 3.0을 내놓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이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레드햇은 신의 한수를 둔 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도커 측이 패착을 두게 된다고요?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컨테이너에 대한 표준을 거의 만든 게 도커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컨테이너가 정말 편하구나. 예, 그래 예. 컨테이너 이미지 만드는 게 정말 쉽구나. 예, 예. 라는 걸 널리 퍼뜨린 게 컨테이너였는데 예, 예. 실상 돈을 못 번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 누가 돈을 버는가 봤더니 이제 이 쿠버네티스 쪽 진영과 예, 예. 그다음에 이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컨테이너 플랫폼을 만든 레딧이 막대한 어떤 수익을 누리는데 그에 반면 이제 도커는 완전 소외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제주는 뭐 누가 부리고 또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 생각납니다.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도커가 좀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상용화된 어떤 OS, 예를 들면 이제 레드햇 OS가 되겠죠, 그죠? 예, 예. 레드햇 OS를 상해서 만약에 도커를 쓰게 되면 예, 예. 비용을 다 지불을 해라. 아, 이제 커뮤니티 에디션에는 도커 엔터프라이즈로 무조건 너희는 구매해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악수를 두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료 버전이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도커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또 이제 비싸겠죠. 유료고 거기에 또 이제 쿠버네티스와 어떤 경쟁이 될 만한 도커 예, 예. 스왑이라는 엔진이 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커 입장에서는 또 도커 스왑을 키워야 되는 건데 예, 예. 쿠버네티스가 이제 눈에 가시거리인 거죠. 예,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갈등이 좀 심화됐습니다. 예, 구글 CNCF 진영과 또 그걸 지원하는 그룹과 또 도커 쪽과 이제 갈등이 심화가 되는데요. 결국 구글 CNCF 진영에서 런타임 표준인 CRI를 정립하게 되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레드햇이 그 CRI를 만족하는 CRIO를 개발을 또 합니다. 맞습니다. CNCF는 또 컨테이너 D를 만들었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도커 런타임이나 도커 엔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고 맞습니다. 예. 또 이 생태계에서 거의 퇴출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툴은 쿠버네티스가 대세가 되고 또 쿠버네티스로 거의 통일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세상이 왔을까요? 그런데 비종속을 위해서 도입한 쿠버네티스 기반 플랫폼에 다시 종속되는 아이러니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용 쿠버네티스 도입으로 인한 특정 벤더의 독점적 기술에 또다시 고착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예. 어찌 보면 종속하려는 자와 그 종속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생태계의 싸움과 투쟁이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 빌드 원스, 런 애니웨어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진현 상무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의 중심 사상. 좀 전에 유지영 국장님께서 저와 Q&A 세션을 하면서 나눴던 얘기입니다. 그거 잠깐 제가 서머리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이 플랫폼이 벤더에 종속이 되었을 때 어떻게 후폭풍이 발생되는지, 뭐 실제로 지금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저희 아코디언 솔루션은 어떻게 이 벤더 락인 프리를 여러분들에게 선사를 할 수 있을지 이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런 명제에 처해 있었습니다. 앱은 왜 늘 수정이 되어야 되는가? 예, 내가 개발하는 플랫폼과 테스트하는 플랫폼, 운영되는 플랫폼이 수시로 바뀝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패키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 운영 체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아는 배포판 리눅스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다른 운영 체제, 다른 플랫폼마다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늘 수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이제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겁니다. 즉 이제 OS에 이제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OS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예, 계속 패치를 내놓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패치를 내놓을 때마다 또 응용 프로그램은 그 해당되는 OS와 호환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 세계로 오면서 이게 더욱더 고차가 되고 가소가 되는 이런 현실에 이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유지보수성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댑티브 메인터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댑티브 메인터넌스가 과연 개발자들이 차지하는 업무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이 비중을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70에서 80%에 육박을 합니다. 즉 우리가 기대할 때는 개발자는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많이 투여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30%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기존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상실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패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땜질식 코드로 인해서 기술 부채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OS가 업데이트됨에 따라 당신이 납품한 애플리케이션도 수정을 해주세요. 이 타임 자체가 타임 투 마켓을 막 붙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이렇게 허락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땜질식 코드로 인해서 품질이 이제 많이 나빠질 이러한 이제 어떤 단점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개발자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 회사 취직을 해서 멋있는 걸 개발할 줄 알았는데 기존 솔루션을 허구한 날 유지보수하는 이런 개발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개발자의 퇴사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운용 비용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또 개발사와 개발자한테 또 락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개발되고 나면 플랫폼이 바뀌더라도 이 애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고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새롭게 정립하는 게 바로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게 우리 사전적으로 이제 뭐 직역을 하면 클라우드 친화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 게 클라우드 친화적이냐, 우리가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변화가 굉장히 잦습니다. 플랫폼의 변화가 굉장히 잦는데 그 많은 이 클라우드 벤더들의 플랫폼과 그다음에 수많은 리눅스 배포판이 잦은 변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한번 빌드하고 나면 어떠한 환경이라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돌게끔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사상입니다. 즉 비종속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상을 충족하는 바로 이 매개체가 뭐냐, 이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가상화를 VM을 많이 썼는데 VM은 이제 아무래도 OS와 하이퍼바이저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컨테이너는 캡슐화된 이런 가상 오브젝트 안에 OS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OS를 그대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VM처럼 격리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번 이 컨테이너로 만들게 되면 하부의 리눅스 배포판이 뭐가 되든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다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특징을 본다면 캡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돌기 위한 그 변수들이 OS에 많이 레이어에 그 위치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 변수들을 다 컨테이너에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OS가 다른 OS로 바뀌더라도, 호스트 OS가 다른 OS로 바뀌더라도 운영되는데 지장 없도록 모든 게 캡슐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관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하이퍼바이저가, 클라우드가, OS가 변경되더라도 실행성을 이제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격리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자체도 VM처럼 스토리지 할당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할당, 그다음에 네임 할당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치 가상 머신처럼 이렇게 완전 격리 구조로, 그리고 다른 컨테이너한테 전혀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식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기존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로 만드는 것 자체도 가능하고 뿐더러 그다음에 이기종 플랫폼 간 어떤 이동성을 다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표준화라는 어떤 특징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OCI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벤더 종속성을 근본적으로 다 해결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컨테이너에 대한 도입 요건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런 벤더 종속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많이 도입함으로써 선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혁신성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앱에 대한 특히 개발 비용이 급격하게 많이 이제 감소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래지향적인 개발에 더 많은 인력들을 이제 투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집중도와 개발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문 비용 자체도 물론 이제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보면 시니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치와 배포가 잘 되는데 주니어가 들어가게 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기업이 이제 많은 시니어를 둘 수가 없는데, 자, 이런 컨테이너 이미지 같은 경우는
즉시 실행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배포만으로 뭐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됐든 미들웨어가 뭐가 됐든 고품질의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면 호환성의 어떤 테스트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컨테이너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거의 다 제로에 가깝게 다 수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바로 컨테이너 플랫폼의 중심 사상이 되겠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컨테이너 플랫폼,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비종속성을 지향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컨테이너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쿠버네티스 솔루션, 요게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오픈소스를 가지고 내가 스택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용 솔루션을 도입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상용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서 플랫폼에 락인이 되는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현재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좀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비종속성을 위해서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를 도입을 했는데 이걸 제공해주는 밴드한테 오히려 종속이 돼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쿠버네티스의 기본 사상, 컨테이너의 기본 사상하고 좀 안 맞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용 K8S를 도입함으로써 그들이 제공해주는 어떤 편리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편리 기능을 쓰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그 밴더에 락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보통 이런 상용 솔루션을 도입하기 전에 뭐 K8S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기반의 에코 솔루션들을 자체적으로 밴더 종속을 피하기 위해서 인하우스로 꾸렸던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 기업들이. 근데 문제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변화가 잦습니다. 잦고 쿠버네티스의 에코 솔루션들도 여러 가지 변화, 특히 라이센스의 변화 때문에 이제 백end 솔루션이나 이런 에코 솔루션들도 다 바꿔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주기가 너무 빠릅니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 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출시된 쿠버네티스 버전은 9개월이면 단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출시 주기가 빨라지면서 에코 솔루션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변화를 인하우스에서 개발하신 분들이 못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못 따라가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냥 상용 솔루션을 가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상용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후폭풍을 만나게 되죠. 작년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정 벤더 종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수업료를 지불했는지, 그 기사들 중에 제가 3개만 가져왔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유럽 쪽에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브로드컴이 VM웨어를 인수함으로써 VM웨어 라이센스가 1,500% 정도 상승을 하더라. 15배 무려. 자, 우리는 4배, 5배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뭐 IT 데일리라는 기사를 뭐 제가 보니까 레드햇 오픈시프트 재계약 1년마다 이제 뭐 3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하잖아요, 그죠? 서브스크립션을 무려 3배를 올렸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3배 올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고객들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올리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 이미지 보신 것처럼 여러분 잘 사용하셨죠? 내년부터는 3배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 3배 안 내고 다른 걸로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못 바꿉니다. 밴더에 왜냐? 완전히 락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픈시프트에 락인이 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락인 요소들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바로 OS입니다.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가 보면 다양한 OS를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픈시프트 같은 경우는 레드햇이 제공해주는 코어 OS와 그다음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만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이 OS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이제 선택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런타임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D를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그리고 오픈시프트 같은 경우는 CRIO만 쓰게끔 강제되어 있습니다. CRIO도 물론 OCI 표준을 다 준수를 하는 괜찮은 런타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CRIO를 쓰는 순간 이제 락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구성 파일들 보면 다 야물 파일로 많이 이제 작성이 되는데 야물 파일 양식이 좀 다릅니다. 일반 쿠버네티스와 오픈시프트 간. 그래서 서로 호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오픈시프트로 되어 있는 야물 파일을 그대로 쿠버네티스 가져와서 못 씁니다. 이거 다 전환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요소로 인해서 또 락인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빌드 배포를 보면 일반적인 이제 CI/CD 툴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OCP 같은 경우는 S2I라는
빌드 배포를 제공해 드리거든요. 자, 요걸 쓰는 순간 완전히 락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락인되는 요소들 중에 요 S2I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력한 게 이따 말씀드릴 텐데 바로 이제 CNI 쪽입니다. CNI 쪽과 그리고 인그레스 쪽, 이 부분이 두 번째로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도 보면 이제 레드햇에서 보면 OCP에 SCC라는 독자적인 보안 체계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또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락인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내외부 통신을 할 때 인그레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도메인 개념으로 그렇게 라우팅, L7 라우팅 처리를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냥 L7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도메인 네임 기반으로 L7 라우팅을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는 인그레스라는 표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OCP 같은 경우는 라우트, 그 다음에 인그레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라우트라는 것을 제공해 주는데, 이것도 하나의 락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레드햇 입장에서는 우리도 인그레스 지원해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부 처리는 다 라우터로 다 바뀌어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인그레스의 그 어떤 정보를 저장을 하는, 환경을 저장하는 야물 파일도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큰 락인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CNI,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칼리코와 실륨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레드햇 같은 경우는 이제 OVN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락인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많을 경우 이걸 이제 통합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멀티 클러스터 매니저라는 거를 또 레드햇에서 제공해 줍니다. 이걸 이제 AC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보면 이제 다른 쿠버네티스도 우리가 다 관리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냥 그 화면만 띄워서 이제 통합으로 한 화면에서 보여주기만 하고, 그 오픈시프트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핵심 기능들, 이거는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락인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러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순간 이제 벤더한테 완전 락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멘텍은 아코디언을 통해서, 뭐 아코디언도 똑같이 상용 솔루션이니까 이거 락인되는 거 아니냐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락인 안 됩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벤더 락인 프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선 OS. 저희는 다양한 OS를 다 지원을 합니다. 렐부터 센토OS, 우분투, 로키 리눅스, 그다음에 오라클 리눅스까지 다 다양한 OS를 현재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OS로부터 어떤 종속되지 않는 이 플랫폼 때문에 OS로부터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런타임은 저희가 표준 컨테이너 D 런타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을 쓰다가 다른 플랫폼으로 바꾸더라도 이 런타임 자체가 같기 때문에 전혀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오픈시프트에 나는 CRI를 쓰고 있었는데 그럼 이거 못 가겠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CRIO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 저희 고객 중에 아코디언을 쓰면서 CRIO를 사용하는 고객들도 현재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성하고 리소스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야물 파일로 이런 환경 파일들을 많이 저장을 하는데요. 야물들이 저희가 일반 쿠버네티스와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플랫폼, 다른 벤더의 쿠버네티스로 전환할 때 전환 비용이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빌드 배포도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툴들이 있거든요. 뭐 ROCD나 그다음에 기도, 이것들과 다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CI/CD나 이런 것들도 다 ROCD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뭐 이런 ROCD하고도 다 호환되기 때문에 뭐 다른 플랫폼으로 교체하셔도 전혀 문제없이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안도 저희가 표준 쿠버네티스가 제공해주는 그 보안 스택을 그대로 다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어떤 보안 락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보안 스택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내부 네트워킹도 흔히 많이 쓰는 이제 칼리코와 실륨 요 부분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다른 어떤 쿠버네티스 플레이어들이 뭐 칼리코나 실륨을 제공한다, 뭐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호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관련해서 대내부 네트워킹 관련해서도 저희가 표준 인그레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까지는 저희가 이제 엔진엑스 인그레스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걸 엔진엑스 인그레스가 최근에 단종되는 이슈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또 HA 프록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완벽하게 쿠버네티스 CNCF가 정의한 인그레스의 표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야물 파일 자체의 양식도 다 호환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멀티 쿠버네티스 관리 기능을 다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코디언뿐만 아니라 CSP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쿠버네티스, 그리고 뭐 VM웨어의 탄주, 누타닉스의 쿠버네티스 플랫폼까지 다 한꺼번에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코디언이 제공해주는 고급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따 제가 설명드릴 고급 기능인데 저희는 그걸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코디언이 아니더라도 일반 바닐라 쿠버네티스와 타사 제품의 쿠버네티스 상에서도 아코디언의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모든 기능들 다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뭐 운영 도구 같은 경우는 표준 쿠버네티스와 다 호환이 가능한 그러한 검증된 솔루션으로 저희가 오픈 소스 그 상태 그대로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플랫폼을 쓰다가 멘텍하고는 더 이상 우리가 비즈니스 할 수 없어요 라고 판단되시면 저희는 아주 깨끗하게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도 기업들은 왜 아코디언을 도입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파스들이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은 가장 큰 난해한 점이 뭐냐면 쿠버네티스 자체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종 주기도 짧고 그다음에 너무 자주 배포되고, 그리고 쿠버네티스 하나만 들어가서는 이제 파스 플랫폼이라는 걸 못 꾸립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기반 위에 여러 에코 솔루션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에코 솔루션들이 라이선스 정책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백end 솔루션들이 어떤 경우는 단종되기도 하고,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진엑스 인글에서 단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대체제품으로 빨리 즉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상 이걸 즉시 교체를 하거나 그다음에 교체했을 때 이 안정성을 담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이슈들이 이제 쿠버네티스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백end 쪽에 돌아가는 에코 솔루션들도 너무 자주 바뀐다는 건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쿠버네티스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CSP 사업자들이 제공해주는 쿠버네티스도 있고,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에서도 보면 뭐 레드햇뿐만 아니라 저희 멘텍, 그 다음에 나무기술, 뭐 국산만 하더라도 뭐 다양한 솔루션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VMware 탄주들도 존재하고, 누타닉스도 존재하고. 자, 이 플랫폼들이 다수로 존재하는 이런 상황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랬었을 때 멀티 쿠버네티스가 발생하는데 이들 간 애플리케이션을 이동을 시켜야 될 때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서로 호환이 안 되거나 어떤 상호 인증 인과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면 이게 서로 애플리케이션 이동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런 이슈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앱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뭐 이런 또 이슈들도 현재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CI/CD와 컨테이너 플랫폼 간 실제적으로 벤더들이 다 분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CI/CD 쪽 벤더는 컨테이너를 이해를 못하고, 컨테이너 플랫폼은 또 CI/CD를 이해를 못하고 서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핑퐁 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런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코디언 자체를 이러한 이슈들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에코 솔루션을 하나의 패키지 꾸러미로 다 묶었습니다. 묶어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인하우스에 꾸리려 그런다면 이렇게 보시는 화면처럼 쿠버네티스 기반 이외에 여러 가지 에코 솔루션들을 오픈소스를 싹 다 검증을 해서 이걸 다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부에 쿠버네티스가 받게 되면 위에 에코 솔루션들도 버전 호환성 체크를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라이선스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탈락되는 요소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탈락되면 즉시 다른 걸로 빨리 또 갈아 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의 패키지로 한꺼번에 제공해드린 것, 이게 바로 아코디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코디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일반 쿠버네티스 구성과 똑같습니다. 보통 이제 고가형 구성까지 꾸린다 그러면 마스터 세대, 그 다음에 워크노드 뭐 2대 내지 3대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노드라는 게 또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에 여기 보시면. 이 인프라 노드가 하는 역할은 저희가 이제 부가적인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CI/CD, 모니터링, 로깅, 알람, 그 다음에 컨테이너 레파지토리, 이런 고급적인 어떤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소스를 사용하는 요소들을 별도의 노드로 빼서 이걸 보통 이제 2대를 둬서 이중원까지 구성하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보통 표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버가 한 5대에서 한 8대 정도 들어가는 이런 구성으로 운영 머신을
환경을 이렇게 이제 꾸리는 게 일반적인데 생각보다 많은 인프라가 들어갑니다. 그죠? 많은 인프라가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는 규모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요즘은 서버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CPU 하나에 뭐 40코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서버한테 대충 끓여도 80코어 정도는 충분히 끓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많은 서버를 둬야 되냐? 특히 저 엣지 땅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소형 인프라로 꾸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AI 에이전트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형태로 꾸리게 되는 방법 없을까? 이중화까지 감안해서 자 이런 요구사항들도 지속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코디언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투노드 클러스터를 제공해 줍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유일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솔루션들도 있어요. 뭐 스펙터라는 이런 솔루션들도 있는데 거기는 좀 일반적인 그 쿠버네티스 etcd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 환경이나 정보들을 저장하지 않고요. 좀 뭐 다른 뭐 DB로 변화를 하고 좀 이상한 아키텍처로 구조를 가집니다. 근데 저희는 표준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를 그대로 준수를 하면서 투노드 HA 클러스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버를 뭐 5대, 8대 외장 어레이까지 붙이는 구조, 이런 복잡한 구조 말고 저 엣지단에서는 딱 2대만 가지고 이렇게 이중화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외장 어레이 필요 없이 딱 서버 2대만으로도 아주 작은 환경으로도 저희는 구성이 가능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저희 엣지단에 이런 형태로 현재 좀 많이 제한되고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큰 장점이 저희가 이제 그 자신 있게 벤더 락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코디언이 아니더라도 CSP가 제공해주는 쿠버네티스,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의 쿠버네티스도 죄다 아코디언에 붙여서 통합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고 아코디언을 제공해주는 일반적인 고급 기능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코디언이 아니더라도 아코디언을 통해서 이들을 다 관리를 해줄 수가 있고 서로 인증인과 관계를 다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CSP 사업자들이 대부분 현재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공해주는 쿠버네티스 사업자들마다 관리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멀티 CSP를 사용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하나의 일관된 유지 관리 방식이 없을까요? 라고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코디언이 그런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이미지를 번들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건 이따 제가 허브 말씀을 드릴 때도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희 자체적으로 허브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브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은 컨테이너 이미지 검증된 걸 내려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를 아코디언 자체적으로 그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또 제공해드리거든요. 폐쇄면 같은 경우는 외부 레지스트리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내부의 레파지토리를 꾸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코디언 안에 내부 카탈로그 기반의 서비스 카탈로그 기반의 레파지토리를 저희가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레파지토리 안에 다양한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즉시 꺼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하고 배포할 때 보면 CI/CD 파이프라인을 태웁니다. 그죠? 그래서 형상 관리해서 앱을 가져와서 얘를 뭐 빌드를 하고 컨테이너 이미지 만들고 이제 서버 쪽으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CI/CD 파이프라인을 아주 쉽게 GUI 상에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UI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그 고생스럽게 스크립트를 이렇게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할 필요 없고 저희가 제공해 주는 이 템플릿을 가지고 마우스로 그어서 아주 쉽게 CI/CD 파이프라인이나 워크프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CI/CD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배포를 할 때 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다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쪽으로도 멀티로 동시에 배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는 굳이 아코디언이 아니더라도 다른 쿠버네티스 플랫폼으로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다 쿠버네티스의 표준을 다 따르고 그리고 벤더 락인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다양한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템플릿을 현재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패키지로 이렇게 제공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패키지 사이즈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죠?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허브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허브 사이트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게 도커 허브 사이트입니다. 그죠? 예. 근데 도커 허브 사이트가 좀 이슈가 생겼죠. 유로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개 뭐 이미지 내려받는 거는 무료인데,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유로로 여러분 비용을 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이미지가 과연 검증이 됐나 안 됐나, 요런 좀 또 우려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국산 솔루션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안 검증을 다 하고 이미지 사인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 허브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국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국산 솔루션들을 발굴을 해서 이미지를 전환을 하고 저희 허브 사이트에서 이를 내려받아서 예. 어떻게 보면 저희 허브 사이트 통해서 이 솔루션들이 판매될 수 있는 창구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국산 솔루션 위주로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제공된다는 점, 그리고 여기 이 허브 사이트에 컨테이너 이미지뿐만 아니라 CI/CD 예제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다 하고 나서 좀 괜찮은 파이프라인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컨테이너 플랫폼을 꾸릴 때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이 시간을 거의 10분의 1로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도입할 때 보면 이제 부하가 걸렸을 때 오토 스케일을 제공해 줍니다. 그죠? 예, 일반적으로 오토 스케일을 뭐 쿠버네티스에서는 메모리와 CPU 이 매트릭을 가지고 이렇게 스케일 아웃을 해버리는데, 실제적으로 쿠버네티스의 오토 스케일이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예, 저희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는요, 트래픽이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갑자기 들어오는데 이게 스케일 아웃 딱 했다. 그러면 금방 스케일 아웃 되는 게 아니고 앱이 이제 떠야 됩니다. 그죠? 그죠? 이 앱이 뜨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 앱이 뜨는 시간보다 트래픽이 유입되는 시간이 훨씬 더 빨라요. 예. 그래서 이제 오토 스케일 자체가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특히 CPU 기반. 예, 거의 효용성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의 매트릭 기반으로 스케일 아웃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스레드, 그 다음에 리스폰스 타임 이걸 가지고 스케일 아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약 형태로도 스케일 아웃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이제 학교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보면 수강 신청 때 서버가 굉장히 바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수강 신청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해진 날짜 그 범위 내에 뭐 파드를 10개에서 한 100개로 늘려라. 예, 요거 한 2주간 늘려고, 만약에 이제 2주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숫자 10개로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스케줄 기반으로도 스케일 인 아웃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보면 이 올라온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파드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이 파드에 대해서 고가형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스테이트 리스에 대해서만, 즉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죠, 그죠? 웹이나 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로 쫙 늘리고 얘를 로드 발렌싱 해주면서 헬스체크를 해서 장애난 부분 쪽은 트래픽을 안 보내는 뭐 이런 고가형을 제공해 주는데, 문제는 스테이트 풀셋,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대표적인 게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그죠? 스테이트 풀셋에 대해서는 고가형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고가형 기능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DB 자체적으로 알아서 고가형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올려야 될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많아졌죠. 예. 과거에는 우리가 모노리틱 구조로 가져갔을 때는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한두 가지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그 신주단지라고 불리는 데이터베이스에다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MSA 구조로 다 바뀌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애플리케이션마다 다 달라붙고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제가 아는 고객들 보니까 6가지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6가지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오게 되고 이걸 컨테이너를 올리겠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데이터베이스의 고가형 구성하는 방식만 6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거 관리 안 됩니다. 예. 왜냐? 왜 관리가 안 되냐? 여러분 DBA 성향을 잘 보세요. 예. DBA가 인프라 손 안 대려고 그럽니다. 데이터베이스만 기술 전환하려고 그러지. 예. 근데 이중화나 이런 거는 인프라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 아코디언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스테이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제공합니다. 요게 어떠한 장점을 제공해 주냐면, DB 종류에 상관없이 일관된 방식으로 이중화를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됐던, MSSQL이 됐던, MySQL이 됐던, 마리아 됐던,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가 됐던, EDB가 됐던,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몽고DB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예. 똑같은 방식으로 이중화를 제공해주고, 실시간 데이터 복제 또한 저희가 블록 레벨 방식으로, 싱크 방식으로 이중화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장애 났을 때 자동 페일오버가 되고요. 그리고 이 파드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는 파드 안에 에이전트가 안 깔립니다.
에이전트는 오로지 호스트에만 깔리고 노 에이전트 방식으로 저희가 완벽하게 이중화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모니터링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이제 뭐 멀티로 있다. 그랬었을 때 멀티 쿠버네티스에 대한 상태를 다 모니터링 해주고요.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는 아코디언이 아닌 다른 쿠버네티스를 할지라도 저희가 제공해주는 모니터링 기능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에 대해서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디스크, 네트워크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 그 다음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걸 다 모니터링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AI 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 AI가 들어올 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GPU 모니터링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GPU가 보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뭐 한 6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장에. 자, 이 GPU를 한 부서가 다 데디케이트하게 땡겼었다. 이거 이제 이 비싼 걸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이제 GPU를 나눠서 사용하기 위해서 GPU 가상화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했는데 이게 라이선스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래서 고맙게도 엔비디아가 MIG와 타임 슬라이싱 이 두 가지를 이제 제공해주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가상화를 안 하고 물리 환경에서 GPU를 나눠 쓰고 그 다음에 타임 슬라이싱 기능을 통해서 또 GPU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MIG와 타임 슬라이싱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싹 다 GPU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모니터링 저희가 또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네임스페이스 안에 가상의 워크스페이스 공간 안에 이제 워크로드가 파드 형태로 올라갑니다. 이 파드 형태로 올라갔을 때 이게 어떤 노드에 어떤 파드들이 올라갔는지 마치 이게 오케스트레이션 뭐 공연장처럼 보이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파드의 어떤 건강한 상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대한 모니터링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MSA 구조로 가져갔을 때 가장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리케이션 간의 어떤 그 호출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엔드-투-엔드 모니터링을 많이 솔루션을 도입했는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 세계에서는 이 엔드-투-엔드 서비스에 대한 트레이싱과 추적을 하기 위해서 주로 API 콜을 하기 위한 서비스 메시 네트워크를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티어를 많이 붙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티어를 붙이게 됐을 때 너무 많은 리소스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드에 투코어가 할당되면 이스티어가 투코어에 또 어떤 성능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너무 많은 부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저희가 이스티어 없이 엔드-투-엔드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자바 쪽만 저희가 지원을 해왔었는데 현재는 이제 고, 자바, 파이썬 등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엔드-투-엔드 모니터링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추적도 저희가 다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추적과 엔드-투-엔드 모니터링 통해서 어느 쪽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 서로 호출 관계에 있어서 어느 쪽에서 문제를 유발시키는지 이런 걸 다 일목요연하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안 부분에 대해서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보안은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가 제공해주는 RBAC와 네트워크 팔리시의 표준은 그대로 다 따릅니다. 그래서 통합 인증 권한 이 부분을 RBAC와 다 연동이 되게끔 저희가 사용자별, 그룹별로 권한 설정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네트워크 팔리시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트래픽을 싹 다 격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방합의 역할을 수행해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를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뭐 배포를 할 때 우리가 CI/CD 파이프를 만듭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CI/CD 파이프를 만들 때 이 코드에 대해서 이게 보안에 대해 위배되는지 우리의 시큐어 코딩을 준수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동적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한 동적 테스트를 통해서 취약한 어떤 소스는 빌드를 못하게 그리고 컨테이너를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진 컨테이너가 보안 취약성이 발생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포를 못하게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데브섹옵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제공해주는 이 CI/CD 파이프라인에 각각의 동적 보안 테스트 이런 기능들을 다 중간에 삽입을 해서 좀 더 보안이 강화가 된 CI/CD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코디언 허브를 통해서 여기에 관련한 툴들을 여러분들이 다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저희가 감사 로그를 다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저희 플랫폼 안에서 어떤 유저가 들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걸 쉽게 추적하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벤더 락인 프리 아코디언에 대한 소개를 다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코디온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알기 쉽게 숨가쁘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투노드 클러스터링 또 많이 강조해 주신 부분, 또 아까 표준 쿠버네티스는 다 모두 모여라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 멀티 클라우드 환경 지원에 대해서 또 다양한 앱 이미지 번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CI/CD 파이프라인 계속 강조해 주셨고요. 빌드 배포 자동화 부분, 또 멀티 클러스터 간 빌드 배포 자동화 부분, 또 사전 정의된 다양한 템플릿 제공, 또 아코디언 컨테이너 허브 사이트 운영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이따 한 번 더 질문을 드릴 것 같습니다. 또 DB 부분, 또 모니터링, 또 통합 인증 권한 부분 쫙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상무님 발표를 듣고 있는 동안에요. 인공지능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코디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인공지능에서 아코디언을 아나요? 당연히 알죠. 그런가요? 챗 GPT인가요? 제미나인가요? 둘 다 해봤습니다. 그런가요? 굉장히 짧지 않게 아코디언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도 몰랐는데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줄 센텐스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코디언의 진짜 경쟁력은 국내 환경 최적화 플러스 무료 허브 서비스 플러스 빠른 카탈로그 확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소개한 여러 가지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정확합니다. 저희 허브 사이트 정말 무료거든요. 정말 무료고 다 오픈돼 있고, 그다음에 국내 고객들의 요구사항 가장 빨리 반영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창으로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좋은 질문들 많이 이제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질문이 다 대응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웨비나 종료 이후에 또 메일로라도 답변을 다 주실 예정이시죠? 제가 여기 메일 다 있기 때문에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답변 드리지 못한 것들은 일일이 저희가 다 친절하게 답신을 다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여러 시청자들을 또 대표해서 대신해서 사모님께 이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좀 불편한 질문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뭐 그런 질문을 주시면 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도 한번 고민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좀 의문을 품었던 사항들 저희가 여기서 뭐 말끔하게 해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흔쾌히 또 이렇게 수락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코디언이 좋은 건 알겠는데 대기업이나 대규모의 시스템의 경우엔 적절치 않다라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쿠버네티스 자체가 원래 대규모 환경을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기업이나 대규모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저희 고객 중에 4,500화 정도 쓰고 있는 고객도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6년째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모 대기업, 요즘 이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트럼프와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거기도 작년에 아코디언으로 싹 다 표준화로 다 도입을 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언론에도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거는 이제 일부의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셨습니다. 자, 불편한 질문을 또 한 가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상무님께서는 평소에 지속적으로 벤더 락인에 대해서 비판을 해오셨습니다. 종속성
종속성에 대한 탈피, 해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해 오셨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대안이 아코디언입니다. 예, 예. 예, 예. 자, 그러면 아코디언은 락인이 없나요? 저희 고객분들도 가장 많은 질문을 그걸 주십니다. 이제 예, 예. 어차피 이것도 상용이니까 아코디언을 예, 예. 쓰는 순간 거기 락인되지 않냐. 예, 예. 예. 저희는 이제 고객들로 하여금 락인 시키는 전략을 펼치지 않고요. 예, 예. 오히려 이제 저희 팬이 되게 예, 예, 고객분들이 저희를 좋아하고 팬이 되게 만드는 예. 정책을 펼치고 있고, 예, 그리고 제가 앞서 장표에서도 다 소개를 해줬지만 예,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기술이나 모든 기능들 예. 이런 것들은 다 쿠버네티스가 정의한 표준을 다 따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예, 예. 대신 저희가 제공해주는 UI는 사용을 못합니다. 예, 예. 예, 근데 UI를 안 쓰더라도 예, 예. 커맨드 라인으로 예, 예. 예, 전부 다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UI 부분은 뭐 그건 양해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UI는 이제 저희가 만든 그렇죠. 고유 예, 기능이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예, 예. 저희는 쿨하게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표준을 다 따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아코디언을 가지고 다른 뭐 AWS에서 제공해주는 EKS나 애저에서 제공하는 AKS,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NKS 예. 전부 다 호환이 되거든요. 예, 예. 그다음 VM웨어 탄주까지 다 붙여서 예, 예. 이게 왜냐하면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 예. 예. 쿨하게 헤어질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이 좀 와닿습니다. 예,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게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이제 고객으로 하여금 플랫폼의 선택의 자유는 예. 최소한 줘야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고객,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 팬이 예. 되게끔 만드는 예, 게 예. 이제 그게 좀 중요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코디온은 그러면 락인이 없느냐 하는 불편한 질문을 제가 드렸고요. 네. 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사이드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제 락인에 관련된 질문과 좀 연관성이 있는데요. 약간 좀 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불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도. 괜찮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파스의 경우에 파스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CI/CD라든가 모니터링 대시보드라든가 예, 정책 엔진이라든가 이미지 레지스트리라든가 제품별로 달라서 재설정 비용이 또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 예.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지스트리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레지스트리가 있고 예, 예. 고객분이 난 잠깐만 아코디언에 제공하는 레지스트리 말고 내가 원래 썼던 레지스트리가 있어. 예, 뭐 예를 들면 뭐 AWS를 사용하는 고객이다. 예, 예. 그러면 이제 S3라는 이제 거기 이제 레지스트리를 또 사용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거는 멘텍에서 제공 안 해주지 않냐. 예, 예, 물론 제공 안 합니다. 예. 그런 제약은 있는데 대신에 붙일 수는 있습니다. 예, 예. 붙여서 사용하게끔 저희는 다 열려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아코디언 허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웹, WAS, DBMS, AI 카탈로그 37종 제공하고 있고요. 예, 예. 또 아까 설명하신 DevSecOps 파이프라인 14개를 또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시 1년 만에 아주 급성장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국내 기업의 보안 규제, 그러니까 K-클라우드라든가 국정원의 규제도 있고요. 또 CI/CD 요구사항에 특화된 템플릿으로 글로벌 파스, 뭐 탄주라든가 대비 도입 장벽이 낮습니다. 국내 환경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글로벌 파스가 또 따라오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K-파스 생태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아코디언 허브를 평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허브 사이트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 그 어떤 이유였냐면 저희가 공공기관 쪽에 기존 그 레가시 원gan을 컨테이너로 이관을 할 때 예, 예. 국산 패키지 솔루션들이 컨테이너 이미지가 없더라고요. 예, 예. 컨테이너 이미지가 없어서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이들이 컨테이너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게끔 예. 우리가 도와주자. 예, 예.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두 개가 모여다 보니까 그럼 이걸 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허브 사이트로 도커 허브처럼 예, 예. 이를 좀 유통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 예, 예. 라는 이제 견지에서 그걸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저희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내려받는 거는 무료고요. 예. 대신에 이제 그 이미지 중에 상용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국산 솔루션들. 그거는 뭐 당연히. 예, 그거는 이제 그 해당되는 상용 솔루션 벤더와 그 프라이싱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K-파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K-파스라고 하는 것은 코리아 플랫폼 애저 서비스겠죠. 한국형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표준 모델입니다. 국가 표준,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니아 주도의 국가 표준으로 개발된 오픈소스 기반의 파스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을 지원하고 특정 IaaS나 벤더 종속을 회피하는 것이 국가 표준의 핵심입니다. 공공, 금융 등 국내 규제 환경에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동성을 보장하고 컨테이너와 VM을 통합 관리하는데요. 아코디온은 K-파스 적합성 인증 어드밴스드를 받은 대표 제품으로 허브 카탈로그가 표준 모델을 국내 최적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그 K-파스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있고 뭐 저희도 이제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릴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에서 벤더 락인 프리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실무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마케팅 용어로 또 소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무님께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락인 프리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최소 기준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최소 기준은 표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API 호환성, 배포판 교체, 스토리지 교체, 운용 자동화 영역 중 어떤 영역을 좀 중요하게 보십니까? 주로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 생태계에서 보면 뭐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리고 스토리지 같으면 CSI라 해서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그다음에 내내 통신을 위해서 인그레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표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 런타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CRI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 표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리고 특정 벤더가 제공해주는 어떤 독자적인 어떤 또 자기들만의 표준이 있느냐. 자, 그걸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벤더가 독자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을 쓰는 순간, 근데 표준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완전 그 락인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 특정 쿠버네티스 플랫폼이나 클라우드에 락인이 된 상태에서 완전 전환이 아니고요. 단계적 전환, 디락인 전략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아코디온을 도입할 때요. 가장 먼저 분리하기 쉬운 영역과 마지막까지 남겨야 할 영역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 쿠버네티스 환경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다 그러니까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벤더가 제공해주는 좀 특이한 것들이 있거든요. 벤더가 제공해주는 특이한 어떤 기능을 내가 무조건 쓰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전환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고객들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2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이제 그 금융 고객 중에 한 군데가 개발 클러스터는 아코디언을 사용하고 운영 클러스터는 레드햇을 사용하고 그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휴복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휴복구 쪽도 보면 뭐 한쪽은 뭐 오픈시프트를 사용하고 한쪽은 또 아코디언을 사용하고 이런 것도 이제 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목적성에 맞게 한 벤더의 제품만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제 멀티 제품을 좀 사용하시는 추세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 너무 종속되면 나중에 좀 여러 가지 운영 코스트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플랫폼을 납품했던 이 벤더가 정말 잘하는 벤더인지 아닌지는 서로 비교를 해봐야 그래야 이제 잘하는지 아닌지 판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고객들도 많이 톡톡해지셔서 멀티 벤더 전략을 통해서 비용을 많이 좀 적절하게 밸런싱을 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아코디온이 벤더 락인 프리라고 할 때 쿠버네티스 배포판, 네트워크, 스토리지, CI/CD 중에서
정말 어떤 계층까지 진짜 자유롭게 교체할 수가 있는지 또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께서. 모든 계층에 대해서 다 교체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타 벤더 솔루션을 쓰다가 저희 쪽으로 교체한 사례도 꽤 있습니다. 꽤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교체 관련해서 전환 관련해서 그 가이드 문서를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가이드 문서를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전에 저희가 들어가서 어세먼트를 거칩니다. 거쳐서 벤더 락인된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걸 다 발라냅니다. 싹 다 발라내고 이걸 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전환표를 다 만듭니다.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라우터를 쓰고 있었는데 이걸 인그레스로 바꿀 때는 어떤 요소들을 뭐 수정을 해야 됐는지 대부분 다 수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별도의 저희 이제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고요. 클러스터 만들어서 이제 그 다른 그 별도의 클러스터로 이게 다 마이그레이션하는 절차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아코디언 위에서 만들어진 클러스터를 그대로 덤프해가지고 그걸 바닐라로 바로 올릴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타사의 쿠버네티스 환경도 그걸 수정 없이 그대로 아코디언에 붙여서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파스 구축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상무님이 지금 당장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축하는 어떤 기업의 팀장의 입장이라면 이것만큼은 절대 특정 벤더에 맡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빌드 배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드 배포. 빌드 배포가 종속성이 가장 강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벤더 락인 프리 컨테이너 플랫폼 아코디언. 이 아코디언을 제조업체에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올려주시고 관심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제조업체의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재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빙하고 있는 쪽이 바로 제조 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 IoT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이쪽에 상당히 강력하게 드라이빙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그 투노드 그 클러스터 저희가 출시한 것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때문에 그걸 저희가 출시를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요즘 보면 이제 AI, 피지컬 AI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지컬 AI 쪽이 들어가게 될 때 이걸 중앙에서 각 엣지 노드에서 이걸 다 컨트롤을 해야 되는 컨트롤러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로 많이 설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엣지 단까지 가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큰 규모의 클러스터를 못 만듭니다, 절대적으로. 그다음에 방위 산업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그 현장에 있는 어떤 지휘통제 차량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적합한 어떤 그 타겟으로 저희 이제 아코디언을 다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조 쪽에 저희가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제조 지금 시청자 중에서 제조업체에 재직 중이신 분들은요, 뭐 망설임 없이 상무님께 연락 주셔서 한번 직접 소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질문이 있고 더 많은 질문을 이제 또 Q&A를 진행하면 좋을 텐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퍼블릭 클라우드, AWS, 애저라든가 이런 매니지드 서비스에서 운영 중인 워크로드를 아코디언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구성 정보의 수정 없이 즉시 배포가 가능한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되는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 버전만 맞으면 됩니다. 버전이 맞으면 거의 수정하는 게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고 아예 그 CSP가 제공해주는 쿠버네티스에 저희 아코디언을 그대로 또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코디언 아까 보면 저희 스택에 보면 쿠버네티스 인프라가 있고 그 위에 또 매니지드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그 요소는 그 CSP가 정해주는 쿠버네티스를 쓰고 위에 매니지먼트만 또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또 저희가 코스모스라고 상품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코스모스. 실제로 그게 현재 네이버나 NHA나 애저, AWS 마켓플레이스에도 판매도 현재 되고 있고 레퍼런스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버전에 대한 것만 상호 맞으면 다 올릴 수가 있고 전환에 대한 비용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A를 좀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해주신 질문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서 커버하기 조금 힘들고요. 아까 상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또 추가적인 질문과 더 깊은 사항들은 이 방송에 이제 소개로 나가는 이메일로 컨택을 해주시면 또 성심성 있고 또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빅테크 하는데요. 또 이 빅테크들이 글로벌 IT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빅테크는 종속성이 없는, 그리고 가장 잘 호환이 되는, 그래서 언제든지 run anywhere 할 수 있는 기술이 진짜 빅테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멘텍 솔루션 이진현 상무님을 모시고 웨비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IT 역사는 종속하려는 자와 종속을 거부하는 생태계의 투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갈등, 곤혹스러움, 또 무력감, 그리고 대안 탐색의 과정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비가역적인 변화였습니다만 글로벌 생태계에는 더 나아가서 벤더 락인 프리라는 개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에 멘텍 솔루션의 아코디언이 진정성을 가지고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빠르고 편하고 쉽고 그리고 자유로운 쿠버네티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운영 통합 관리 플랫폼이 필요하시다면 멘텍 솔루션의 아코디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